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잠시 주춤하면서 진정세로 접어드는가 싶더니 중국 후베이에서만 어제 하루 사망자 242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확진자 28명 가운데 7명이 퇴원을 했고 또 중증 환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중국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루 사이에 지금 확진자가 14,000여 명이 급증한 이런 상황입니다. 확진자 기준을 넓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국 당국은 설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 상황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통계가 너무 롤러코스터여서요. 예, 원래 이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돼서 이 통계 수치 자체가 좀 통제되어 있고 또 원체 왔다 갔다 해서 잘 믿을 수가 없는 건 사실인데요. 네.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중국에서도 특히 우한이나 후베이성 같은 데는 의료 시스템, 통계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진단도 안 되고 네. 또 방역도 완전히 격리시키는 식의 방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이 통계 자료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한이나 후베이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사망자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중증 환자가 많기 때문에. 사망자하고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게 이게 사망 확진자 숫자가 늘어난다기보다는 통계 문제라고 그렇죠. 보면 되는 겁니까? 통계고 또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시 봐야 될 것은 사실은 그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의 확진자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 증가 추세가 꺾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지난주부터 4,000명에서 3,000명, 2,000명까지 줄어들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게 보였었는데 예. 실제로 보면은 그 발표를 보면은 이 통계 자체가 지금 확진자의 정의, 즉 우리 28번 환자에서 보듯이 예. 확진은 되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확진자에서 빼기로 했다는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이 2,000명이라는 통계 자체가 진짜 줄은 건지 통계상의 이 좀 오류라기보다 좀 통제된 통계인지 이 부분이 좀 확실치 않아서 앞으로 이제 이번 주에 춘절 끝나고 1억 6천 명이 아직도 도시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들이 다 섞이면서 과연 예. 어떤 추이를 보일지가 앞으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추이지 실제로 후베이성 자체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 통계 숫자는. 예. 지금 이 중국 상황을 저희가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최초 발병 지역이니까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망률을 보더라도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이 바이러스로 숨진 사람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고 반면에 이제 중국은 사망자가 연일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러스는 같은데 이게 의료 체계 차이 때문인지 왜 이런 차이가 예,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죠. 의료 체계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환자라기보다 하여튼 확진자를 초기에 빨리 찾아내서 네. 치료를 하기 때문에 치료도 그만큼 쉽고 또 중증으로 가지도 않고 이런 예. 상황인데 우한이나 후베이 같은 데를 지금 상상을 해보시면 거기 병원에 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그 60대 일본인 환자도 중증 폐렴으로 사망했는데 진단도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걸 보면은 진단도 잘 안 되고 치료도 안 되고 격리 이외의 방역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사망률은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후베이성만 보면 4% 정도 되는데 네. 중국 전체로 보면은 2%, 후한까지 넣으면 그렇고요. 네. 후베이성을 뺀 나머지는 0.1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다른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거의 0%에 수렴할 것 같고 실제로 2명밖에 사망하지 않았거든요. 후베이성이나 우한 같은 곳은 의료진에 비해서 환자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진료가 안 돼서 그렇죠. 조금 더 병원 사망률이 자체가 높을 수 있는데 나머지 지역은 좀 안정된 그렇습니다. 상황이다 이렇게 예. 얘기해 주셨어요. 너무 크게 중국 상황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8명 확진자 가운데 7명 이미 퇴원했고 홍콩이나 러시아에서도 지금 완치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사례를 비교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제 3차로 귀국한 우리 우한 교민들 중에서 유증상자가 5명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보면은 음성 판정 받았다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주시해서 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네, 우리가 지금 잠복기를 14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귀환한 교민들은 일단은 열흘 이상을 후베이성에서 우한에서 더 체제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위험이 더 높고 양성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은데 그러니까 앞으로 14일 동안 이 증상이 나타나고 지금 벌써 아마 유전자 검사를 했을 겁니다. 근데 네. 지금 음성이라도 매일 유전자 검사를 해도 좋겠지만
격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바로 유전자 진단을 하게 되면은 양성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것이 지난번에 1차, 2차 귀국했을 때에도 2명의 환자가 그 격리된 분들한테 나왔지 사실은 유증상자한테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 140분 정도 되니까 아마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700명이었는데 2명 정도 나왔으니까 아마 그 정도 노출됐으면 1명 정도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이 뭐 치료제 그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한 18개월 정도 이내로 걸릴 것이다 이런 이제 세계 보건기구 쪽에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 퇴원 사례도 많아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에이즈 치료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어떤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까? 실제로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HIV 치료제로서 이거는 단백질 분해 요소를 저해하는 것이지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제는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HIV라는 것은 죽일 수는 없앨 수는 없습니다. 억제를 시키는 거지. 따라서 바이러스의 억제 효과는 있는데 이 HIV라는 바이러스하고 지금 이 코로나 19 예. 어렵습니다. 코로나 19라는 19. 네네. 코로나 19라는 이 바이러스하고는 사실은 이 단백질 분해 효소 자체도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작용 기전에 의해서 이것이 억제되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고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케이스별로 이게 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임상 현장에서 초기에 투여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투여한 군과 투여하지 않은 군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야만 사실은 임상적인 데이터도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아직은 뭐 지난번 메르스 사르스 때도 효과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의학적으로 확인된 상황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심각해지고 있는 한 곳이 일본 크루즈 상황입니다. 지금 확진자가 매일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다가 지금 배에 타고 계신 분들이 아까 보면 80% 이상이 고령자이기 때문에 지병이 계신 분들도 있어서 시간이 지체되니까 조금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전수조사를 이제 검토하겠다. 일본 정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열흘이나 됐는데 예. 지금 470명 정도밖에 진단을 못했어요. 이건 일본의 진단 능력이 이렇게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 진단이라는 것은 원래 한 1, 2주 어떤 나라든지 이 바이오 사이언스가 제대로만 되어 있으면 1, 2주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허가 받는 건 다른 문제고요. 우리나라도 이거 신속 사용 허가라고 그래서 식약처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못 늘린 거지. 일본 정부 당국도 얼마든지 진단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열흘 동안에 한 500건밖에 못했다는 얘기는 한 3,600명 정도가 아직도 진단을 못 받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이기 때문에 이 배 안에 진단받지 못한 또 환자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상태거든요. 예. 아무리 격리를 한다고 해도 이건 코호트 격리도 아닙니다. 코호트 격리는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을 때 이 확진자들은 자꾸 빼면서 그 안에를 격리시키는 외부랑 격리시키는 거지. 이와 같이 오염된 상황에 이 모든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인큐베이터처럼 그 안에서 다 전멸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방법으로는 지금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됐거든요. 제가 설명한 문제는 사실은 네. 아니긴 한데 예. 일본 정부에서 자기 나라의 이 뭐라고 그럴까 명예실추 때문에 이걸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예. 것 때문에. 그러니까 3,700명을 지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걸 육지로 이송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떻게든지 나눠서 각 나라 우리 우한에서 이렇게 모셔오는 것처럼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다 데려온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일본은 자기 자국민만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알아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예. 뭐 일본 정부도 사실 할 수는 있습니다. 자기네가 처음에 크루즈 한 개를 빌려서 완전히 살균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객실, 1인실로 예. 쭉 격리를 한다. 이건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같은 상황은 4, 5인실에 뭐 승무원도 그렇고 지금 검역관까지 감염이 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증인 환자들도 상당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뭐 최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 대응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그렇죠. 이건 초기 대응이 완전히 잘못된 예. 거죠. 이 크루즈 안에 우리 국민 14명도 또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검역관까지 감염이 되면서 정말 일본 정부 이 검역 시스템 자체에 좀 의문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었는데 하여튼 이번뿐이 아니고 처음에 1, 2차 그 교민 송환할 때도 일본에서는 자유를 줬었거든요. 자가로 집으로 갈 수 있는 사람도 그 선택을 하게끔 해줬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 확진자가 나와갖고 보면 사회적인 패닉이 됐어요. 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검역관이라는 사람이 방호복도 안 입고 거길 들어가갖고 문진을 하고 체온을 쟀다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방역이라는 그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이 방역 시스템이라는 게 일본은 아주 그 비난받아 마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부 병원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뭐 수액 주사를 맞으면 예방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이제 뭐 상수를 아닌 상수를 좀 내놓고 있는데
현재까지 뭐 검증된 가장 효과적인 이 예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예방법은 있을 수 있어도 아직까지 개발된 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저해제, 뭐 네. HIV라든지 타미프루 같은 인플루엔자는 있지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데 저해제라는 거 혹시 예방할 수 있는 거,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면역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뭐 영양제로서 비타민 D 같은 게 부족됐을 때에는 수액을 맞고 뭐 비타민 C 메가도즈라고 그래갖고 많이 먹으면은 감기 예방할 수 있다는 것도 뭐 이론은 있거든요. 그런 그런 차원의- 차원에서는 가능하죠.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햇빛도 전혀 안 보던 예. 안 받던 사람이 이 비타민 D 영양주사라든지 C 영양주사를 맞으면 좀 효과는 있겠지만 예. 그것보다는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손 씻고 마스크하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해서 자기 면역력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